오늘은 한 통의 메시지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을 따라 미국에 왔습니다. 생활은 됩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은 있는데 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자꾸 올라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내신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배우자를 따라 혹은 자녀를 따라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낯선 나라에 발을 디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내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은 이 순간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먼저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적응의 문제로 이해하십니다. 언어가 부족해서, 문제가 달라서, 아직 익숙하지 않았으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돈의 문제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보내신 분의 상황은 다릅니다. 생활은 됩니다. 돈도 있습니다. 적응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자리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돈이 끊겼을 때보다 역할이 끊겼을 때 더 크게 흔들립니다.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이 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역할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질문들에 자연스럽게 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이 있었거나 사업이 있었거나 혹은 다른 관계망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했고 나는 그 필요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옆에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없을 때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야 해결 방향도 정확해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시점의 흐름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고스로 처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역은 점을 치는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흐름을 읽는 지혜를 말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국면인지,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체계를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주역의 흐름으로 보면 택층계라는 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캐는 결단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 무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긴장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시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결단의 시기라는 말을 들으면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서 버틸 것인가? 이 이분법 안에서 빠른 담을 내려야 한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택층캐는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면 갈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힘으로 밀면 오히려 관계가 끊기고 흐름이 막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떠날지 말지를 정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를 정하는 시기입니다. 빠른 행동보다 명확한 인식이 먼저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이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안에서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진짜 결단입니다. 세 번째는 동과 흐름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양 고전 중에 관자라고 동과 경제에 대해 말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관자는 경제와 국가 경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자가 말한 돈과 경제의 원리를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가 차야 안정된다고.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돈이 있어야 안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관자가 말하는 창고는 단순히 재화의 창고가 아닙니다. 흐름의 창고입니다. 역할의 창고입니다. 창고가 찬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생산하고 그 생산이 누군가에게 닿고 그 결과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순환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이 순환이 살아있을 때 사람은 안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이 끊겼을 때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지금 이 상황이 명확히 그렇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닿고 다시 돌아오는 순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창고에 쌓인 것은 있는데 창고에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 자체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쌓인 것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흐름이 없으면 창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고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는 전략의 기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장은 피하라고. 이 말은 급장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전장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환경이 맞지 않으면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 미국에서는 낯선 환경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전장이 다른 것입니다. 규칙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관계망의 구조가 다릅니다. 능력이 있는 장수도 지형을 모르는 전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전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감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억지로 머무르면 길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면 결국 막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 돌아가고 싶다는 감정, 이것은 나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감정도 아닙니다. 이 감정은 신호입니다. 구조가 맞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오는 것처럼 삶의 구조가 어긋났을 때 이런 감정이 옵니다. 이 감정을 억지로 눌러서 쓰려고 하거나 이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나무라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이 세 가지 모두 이 신호를 잘못 다루는 방식입니다. 신호는 읽어야 합니다. 이 감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무엇이 어긋났는지, 이 감정이 오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외로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내가 아직 역할을 찾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역할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이 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해결의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이분법으로 보십니다. 완전한 기국이냐, 완전한 정착이냐,
한국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버티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분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귀국은 가족의 문제가 생깁니다. 완전한 정착은 그 안의 공허함이 계속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남기고 통로는 열어두고 중심만 옮기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물리적인 위치가 같아야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질, 관계의 깊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관계를 유지합니다. 물리적 거리가 생기더라도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은 어느 한쪽을 완전히 닫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의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역할을 다시 만들면서도 미국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서의 역할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옮긴다는 것은 내가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킨다는 뜻입니다. 몸 전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의 중심, 내 역할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역할 회복이 먼저입니다.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한국이 그립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 역할이 있었던 나, 쓸모가 있던 나로 돌아가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서 다시 역할을 만들 것인가가 진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한국이라면 한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대답이 지금 있는 이 자리라면 이 자리에서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역할의 회복입니다. 6번째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의 행동 방향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쓸모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문장을 오늘 마음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쓸모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쓸모가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느낄 때, 오늘 하루가 의미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외로움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고 화려한 역할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어도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경험이면 됩니다. 그 자리를 지금 있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 찾으십시오. 찾기 어렵다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중심을 옮기십시오. 그것이 한국이라면 한국으로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있는 그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 그 차이가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따라 낯선 나라에 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선택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은 다만 자리를 다시 고르는 시점일 뿐입니다. 인생에는 이런 시점이 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서 있던 자리가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나는 변했는데 자리가 그 변화를 따라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리를 다시 고르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마음에 담아둘 한 문장입니다. 잘못 산 인생이 아니라 자리를 다시 고르는 시점일 뿐입니다. 더머니 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